4편은 총회 재판. 이 총회 재판은 이 노회 재판에서 가운데 2개 있는 거, 그것만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첫째로 상소권 재판, 두 번째로는 소원권 재판이요. 상소권은 어떻게 재판하느냐, 소원권은 어떻게 재판하느냐 하는 건 좀 이따가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회 재판은 상소권에 대한 재판, 그 다음에 소원권에 대한 재판, 2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편에는 7회간의 재판, 칠의회와 칠의회에 알력이 있을 때 재판하는 거예요. 7회간의 재판은 역시 똑같아요. 2개가 있는데, 당회 간의 문제를 재판하는 거, 이거는 노회가 재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회 간의 분란, 이거는 총회가 재판합니다. 이거는 사건 발생 1년 안에 고소하면 돼요. 그런데 딴 거는 사건이 발생해서 재판을 했으면은 10일 안에 소원 통지서, 상소 통지서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1년 안에, 사건이 발생했으면 1년 안에 상회에다가 소원장을 내면 됩니다. 이거는 재판이 아니에요. 행정권, 행정재판이에요. 그래서 2가지 다 소원권이라고 합니다. 소원권. 간에 이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소원권이에요. 소원권. 소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책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메모했거나 지금 강의 들은 것이 머릿속에 입력됐으면 이거 그냥 거저먹기로 술술술술만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이제 재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제1편은 당회, 제2편은 노회, 제3편은 총회, 제4편은 7회간의 재판, 권징조례 제14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당회 재판은 7회가 기소하는 것, 개인이 기소하는 것, 개인이 고소하는 것. 그 다음에 제2편 노회 재판에 대해서는 7회가 기소하는 것, 역시 개인이 고소하는 것, 개인이 기소하는 것, 그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가 상회에다가 상소하는 건에 대한 재판, 그 다음에 4번째는 소원하는 건에 대한 재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조사처리위원을 내보낼 때에 조사하라고 내보내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증거까지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기소하여 재판까지 하는 것까지 맡기는 거, 그것이 이제 조사처리위원회의 재판권까지. 재판권만 맡기면 재판 못합니다. 기소권까지 맡겨야
기소를 해서 받아가지고 기소장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총회 재판은 상소권 재판, 소원권 재판. 이제 이 7일간의 재판은 당회 간의 알력은 그건 소원권으로 받아서 노회가 재판하고, 노회 간의 알력이 있는 것은 노회가 소원해서 총회가 소원권 재판에서 그 사건을 마무리한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주고는 총회에 들어가 보면, 총론, 앞에 총론에 들어가면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총론에다가 적어 놨어요. 첫째로 교회 재판의 절차, 둘째로 상소권에 대한 절차, 세 번째로는 소원권에 대한 절차, 네 번째로는 시벌에 대한 종류, 시벌에 대한 명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교회 재판에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판 관계에 필요한 양식,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부전지, 또 뭐 이 고소장 취하 통지서, 뭐 이 무슨 이 새 증인 신청서, 이런 거 그 양식 그거 다 총론에다가 첨부해 놨으니까 지금 내가 강의한 것만 가지고 이 책만 가지면 재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 바른 형식으로 재판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심 재판입니다. 원심 재판. 원심 재판하는 곳이 두 개의 치리회예요. 재판하는 게 똑같아요. 이건 당회, 노회, 당회와 노회는 원심 재판을 하는데 당회에서 재판하는 거나 노회에서 재판하는 거나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당회 재판은 교인들입니다. 노회 재판은 목사입니다. 당회 재판에서 교인을 재판하는 거나 노회 재판에서 목사를 재판하는 거는 다 원심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 원심 재판이기 때문에 이 원심 재판은 죄명이, 벌 이름이 똑같습니다. 당회 재판이나 당회에서 교인 재판하는 거나 노회에서 목사 재판하는 거나 똑같아요. 8가지. 이거는 암송을 하고 있어야죠. 8가지 중에 하나만 꼭 집어내서 벌을 주는 것이 원심 재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째,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정직, 수찬정지, 면직, 수찬정지.
이게 몇 개입니까? 8개죠. 원심 재판에는 이 8가지의 죄 중에 하나를 꼭 집어내서 선고합니다. 자, 그런데 출교의 앞에 제명출교 이렇게 써왔어요. 원래 1922년도판 헌법에는 출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헌법 개정의 근거도 없이 출교되면 제명도 된다. 그러니까 제명출교라는 단어 하나로서 사용하자. 그래 됐는데 이 제명출교가 한 단어인데 여기를 떼었다가 점을 찍었다가 점을 뗐다가 그런데 이게 떼쓴 거는 상관없는데 점을 찍고 안 찍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점을 안 찍고 제명 출교하면은 출교를 하면은 제명은 자동적으로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명자를 앞에다가 붙였는데 잘해보자고 붙여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점을 딱 찍으면은 띄워서 이렇게 띄고서 점을 딱 찍으면은 제명이라고 하는 벌이 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명출교라고 하는 벌은 있어도 그래서 이런 벌은 없습니다. 그냥 출교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8가지 중에 하나를 꼭 집어내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재판회, 노회로 말하면 노회로 해봅시다. 노회에서 재판을 직할 심리할 경우에는 노회원 전원이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노회원 전원이 재판관이 돼요. 그래서 노회원 전원이 재판관으로 재판을 하는데 출석을 반드시 불러서 개인마다 어느 날은 지각을 했고 어느 날은 결석을 했고 어느 날은 조퇴를 했고 다 재판회의록에 기록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권징절의 제26조에 말씀하고 있죠. 26조인가 29조인가 잘 기억하는데 출석을 반드시 불러야 돼요.